노동해방이 연초에 투쟁 방향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원래로 정세 토론회를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요. 주제를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좀 잡고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잡고 내부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통진당 사태도 터졌고 하면서 많은 좀 지형의 변화가 있고, 또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대로,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이런 것까지 내부적 좀 토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왕에 오늘 크게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이따 발제에서도 좀 드러나겠지만 어떻게 이 지금 국면의 태도를 정하면서 실천을 해나갈 거냐, 이런 문제에 많이 좀 천착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광범위하게 저희들의 뚜렷한 입장을 갖고 동지들에게 발제를 하면서 같이 좀 잡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많이 미진했고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동지들하고 저희들 발제를 갖고 그것을 이미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준비된 만큼 좀 받아주시면서 적극적인 토론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이러한 토론의 저희들 좀 방향입니다.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노동해방의 조영태 동지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동지들 힘차게 박수로 한번 모시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정치, 동기들 반갑습니다. 노동해방의 조영태라고 합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를 시작하겠고요. 우선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본주의 하에서 호황이든 공황이든 노동자 계급 투쟁이 고조되고 있든 퇴조하고 있든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거는 항상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 계급에 와서 투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 시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공황을 맞아가지고 자본의 최후 가락적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 착취와 수탈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생존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더욱더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노동자 계급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운드를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현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리해, 저임금, 생활고, 다양한 형태의 생활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통진당이 만들어지면서 통진당 반대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했고, 특히나 4월 선거 이후에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 형성이 되었고, 거기서 내용과 수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나래로부터 노동자 정치 세력과 논쟁이 활동 과제 사이에서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해방한테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내게끔 좀 강제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크게 염두에 둘 건 아닐 수 있지만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올해 대선을 연결되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란 무엇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을 어떠한 이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란 노동자를 계급으로서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목표로 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식민노동은 노동자는 서로 적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자본은 항상 노동자를 분열, 경쟁시키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서 자본가에서 싸워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가 살 길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자기의 생존권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 계급의 만행을 견제하는 세력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권력이 되어 지배 계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그것이 노동자 세력화의 두 번째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배 계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노동자 계급은 지배 계급이 되자마자 계급 지배 자체를 철퇴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와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 그동안에 진보 정당 운동이 과연 노동자를 계급으로서 조직했는가, 진보 정당 운동을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 또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비판을 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보 정당들은 노동자를 계급으로서 조직하기보다는 어떤 양심 세력 정도로 조직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진보 신당의 등대 정당론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 권력을 목적으로 하지도 그런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의회 권력 또는 대통령 이런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뒀을 뿐이다. 자본주의 정치 권력의 수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이 아니다. 진보정당을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 중간계급 정당, 계급연합 정당,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우리가 명쾌하게 이것은 노동자 정당이다, 우리의 정당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서 자본가 계급과 연합이 더욱더 이제 분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주체적 구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야권연대, 그다음에 그동안 진보정당과 야권연대가 각종 노동자 투쟁에서 보여준 태도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키고 계급으로 조직해 나가기는커녕 자본가에게 지속적으로 시계당하게끔 종속당하게끔 만들어 온 역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운동이 노동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도 못했다. 국회의원 10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이제 말로 상징되는 의회주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 정치인들을 위한 거수기, 선거 때만 이들의 정치적 권리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런 이제 정치적 내용은 실제 정치적 방식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인 정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진보 정당도 그렇고 혹은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노동자 권력을 잡는 것을 당이 잡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 당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노동자 권력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자본과 권력을 접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 권력이란 노동자가 계급 투쟁 과정을 통해 혁명적 자기 지배 권력을, 자기 해방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주체는 계급 대중이다. 당은 이런 대중 권력을 형성해내는 데 있어서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좀 한편으로 검토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치 세력화 논의함에 있어서 그동안 놓쳤던 점들을 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넘어와서 일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시작이자 전제 조건이다 라는 것, 이건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정당을 만들어내는 것, 이를 통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노동자 계급이 일관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계급 해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과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 나온 걸 이제 좀 변형해서 발췌한 건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정당이란 다른 노동자 당들과 특별히 대립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자 전체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 가지 핵심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거죠. 노동자 계급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단호한 부분이며 이 운동이 나아갈 운동의 현재적 조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앞장서 이제 통찰하고 제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흔히 전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정당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이로부터 다양한 이제 전술적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은 이런 이제 고민에서부터 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 논의가 현재가 공황기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시급하게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황기에 계급 투쟁 주체 혹은 노동자 투쟁 부대가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장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정당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의 상황에서 각 정치 세력들 간의 공동 활동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세력이 독자적으로 전술을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입장은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혁명정당이 건설되기 어렵다는 조건 하에서 혁명정당 건설의 과제는 포기하지 않되 노동자 계급정당을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노동자 계급정당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기존의 진보정당과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조직, 즉 잡다한 계급과 섞여있는 계급연합 조직이 아니다. 라는 내용적으로도 분명하게 계급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헌정을 기반으로 한 실천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동자 계급정당은 현시직 노동자 계급 투쟁 전술 운영의 핵심 주체이며 그 속에서 혁명정당은 또 혁명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은 그 속에서 계급 전술을 제시하고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혁명적 전위조직 이외에 대중적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도 제기되기도 했지만은 더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흐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전에서 몇 차례 열린 현장에서 실천과 투쟁에 기반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자 이 모임이 이 토론의 직접적인 계기였고요. 노동해방은 그 대전 모임, 속칭 대전 모임에 대해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과 토론이 아래로부터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활동가들 사이에서 그동안은 이제 정치조직들 중심으로 당건설 이런 논의가 주되었다면은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스스로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거.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 의회주의 극복과 현장 투쟁 중심의 방향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급 투쟁 활성화를 통해서 계량주의, 의회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세웠다라기보다는 현재 통진당 사태, 통진당이 약간 대중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의회주의 거부의 방향성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는 못한 상황, 그런 부분, 정치적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해방은 이러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현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하고요. 노동해방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참여된 중점은 현재의 그 흐름이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자, 그 흐름 대중적으로 노동자 계급정당의 건설을 하자고 제기하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제기하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쟁점일 수 있고요. 그 좀 밑바탕에 깔려있는 쟁점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과 노동자 계급정당의 공식적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가, 유연한 전술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과연 원칙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혁명정당은 말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시기적 전술 차원이 아니라 일반론적 차원에서 이런 공동건설론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총파업이 이제 경고파업이 며칠 안 남았는데 총파업도 한 달 넘게 나왔고, 총파업 투쟁은 1차적으로 민주청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대중파업으로 성사시켜서 노동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조합주의, 관료주의적으로 망가진 현장운동을 복원하여 대중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 나아가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현장을 버리고 의회를 투항했던 야권연대 개량 정치를 기각하고 노동자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다시 해방의 정치를 세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 이것을 확대하는 것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걸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과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존재를 하고요. 아니다. 오히려 현식이 노동자 계급 정치의 핵심은 총파업이다. 진짜 사회주의자는 지금 총파업 투쟁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을 총파업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하며 그것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 당건설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발제를 마치면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이제 단건설, 노동자 정치대략화 이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은,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다시금 굉장히 이제 공항계획 문제 외길이 많아서 굉장히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쟁과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또 개념적 차이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차이들, 단어의 사용,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토론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풀어서 토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하게 제기되는 만큼 토론과 함께 어떤 방향을 하든 좀 함께 모색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량은 짧지만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고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고민되고 있는 지점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회의에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켜보는 게 좀 이렇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가 아니라 토론이에요. 네, 토론이. 측정일에 보면 정치 권력을 목표로 삼는다.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뭐 외곽을 잡아야 뭐 정치 권력을 잡는다. 지금 현실에서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혁명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어떤 과정을 안 보고, 지금 뭐 여기 예를 들어 뭐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 정보 세력들이 공학 기술을 내고 뭐 틈새 시장이랄까 뭐 이런 어떤 틈방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자 뭐 이런 어떤 시기에서는 그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발전했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사회주의 어떤 전통 절수에 나오는 내용이 집에서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동이 현실이거든요. 정치는 그럼 여기에서 주장한 이야기들이 이상처럼 좀 들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현실 정치를 우리가 현장에서도 원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떤 길이, 과거에 우리 민주노동당 시민단 개헌해왔지만 대부분 여기 뭐 노동자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에다가 이렇게 공유하고 참여를 했는데, 뭐 그게 뭐 물론 뭐 정당 강령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부족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 있던 구성인자들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진보 정당이 이꼬라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장하는 어떤 내용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조합원 대중들을 설득하고 투쟁의 동력으로 모아내고 이런 어떤 고민들을 물론 총파지만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내용이 너무 초본적인 어떤 정치 세력화 이게 내용으로는 너무 부담감이 많다. 하고 좀 이제 경험적인 어떤 상황을 그걸 삼았어.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이 없다 그러면 좀 할 말이 없지만은 실은 더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대학질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 정파들 이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운영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를 방지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 세력화를 구체적으로 상황을 그려내고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거운 어떤 의제고 비현실적인 어떤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소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무거운 소재인데 그동안 이제 대화기는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어떤 소재를 가졌습니다. 네. 발제문에 대한 발제에 대한 어떤 좀 반상이랄까 의견, 느낌과 주문 정도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딱 안천식 동지가 말문을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좀 소감과 느낌, 그다음에 주문. 이 향후에 토론을 굳이 이 지금 발제문에 한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좀 나가보자, 토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수준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민노당 10년간의 역사, 진보정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거울 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현실적인 우리의 지향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극은 있는 것 같아요. 발제문과 지금 주문하시는 거에 간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정치 세력화 문제를 다시 논하고 모색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제에서는 우리 원칙이 뭐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최대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어쨌든 민주노동당 운동이 한 10년 넘게 보면서 현장 활동가들, 대중들이 질리고 질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동자 새롭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에 질리면 도대체 우리가 혹은 무엇이 문제여서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민주노동당이 방향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잘못돼서 이런 수준에서 전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의회주의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던 것. 그러면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을 방지하고 심지어는 뭐 야권연대 중재라는 이름으로 투쟁한 노동자들을 주저앉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쟤네가 과연 우리 편인가 하는 어떤 실증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힘이 지금 그런 이제 경험이 지금 뭐 통합진보당을 다시 사람들을 갈아서 혹은 내부 혁신을 해서 해보자가 아니라 아예 버리고 새롭게 재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흐름이 지금 다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일회주의는 극복하는 정도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의 방향을 분명히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의견이 있는데 노동자 계급정당의 그 상은 어떤 정도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정치 단체들이 분명히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경계선이랄까?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좀 떼주시죠. 경계선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서술되어 있는 정도 일단은 노동자 계급 숫자적인 조직 그런 사고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의회주의가 아니라 현장과 거리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현재 사회에서의 권력 수행, 수권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해방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규정 짓느냐 노동 해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화될 수 있는 앞으로 논쟁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수준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계급 해방 추구.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배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가 통합진보당 사태에 의하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공간이 공백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대전 모임이 이렇게 여러 활동가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건데 대전 모임을 이렇게 좀 활성화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 것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건가 계급정당 건설이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모인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의문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냥 의견을 주시면 돼요.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답을 하자면은 뭐 현재 대전 모임에 대해서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현재 그러한 흐름 자체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일단은 흐름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러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방향성 혹은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의 방향성을 제기하면서 그 틀 내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되든 그런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역적 현장에서 지역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전 모임에 갇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모임들을 만들어내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대전 모임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발제의 요지는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을 하자. 네. 이제 혁명정당을 건설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근거와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이나 이런 속에서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제출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나가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아마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진보정당 운동이라든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평가나 점검, 과제 이런 것들이 도출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노동정치가 현재까지 지향했던 바가 뭐고 그것이 여기에는 지금 우리 안철수 총리가 얘기한 대로 원론적 수준에서 좀 적시되고 있는데 그걸 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좀 핵심적으로 바꿔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이 토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또는 이렇게 작은 부분도 또 큰 부분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좀 자유롭게 토론을 했습니다.